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역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2단원 간추리는 재미 만나는 즐거움이라는 단원에서 소단원 1 요약하며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1쪽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약한다는 게 뭘까요? 요약하는 거, 짧게 줄이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약이란 어떤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구체적이었던 것을 일반화시키고 그걸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을 우리는 요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길었던 내용이 짧게 간추려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는 방법이 선택하고 삭제하고 일반화시키고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요약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굉장히 긴 글을 읽기도 하고요. 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억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중요한 내용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나름대로 일반화시켜서 머릿속에 기억하거든요. 바로 그 기억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요약이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보거나 듣거나 한 것들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요약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요약하기가 자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많이 길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요약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요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주로 글을 요약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로 이루어진 글은 사건을 중심으로 또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문일 경우에는 설명하려는 대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요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일 때는요,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각각의 글이 쓰여졌던 목적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약 방법으로 이야기를 요약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야기를 요약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야기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냐에 따라서 조금 그 요약을 하는 방식이 더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들은 서사성,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야기들 중에는 주인공이 공간을 이동해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하는 중이라든지 주인공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간의 순서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인물이 어떤 업적을 이룩한 인물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자서전이라든지 전기문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영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때는 인물의 업적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물이 특정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것에도 보면 그 도로시 일행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죠.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와 문제 해결식 구성으로도 이야기를 요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 라는 설화를 한 편 볼 건데요. 이 설화를 통해서 설화의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입니다. 아득한 옛날 적막한 들에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났다. 옥처럼 고운 아이였다.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물었다. 여러분, 배경이 나와요. 시간적인 배경은 아득한 옛날, 장소는 적막한 뜰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옥처럼 고운 아이였다. 자,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너는 어떠한 아이냐?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저는 부모님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나이도 모릅니다. 그냥 이 들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어떻게 살아왔단 말이냐? 하늘에서 하기 날아와 한쪽 날개를 바닥에 깔아주고 다른 쪽 날개를 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에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비범한 주인공이 나타났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늘 우리를 만났으니 오늘을 생일로 삼고 이름도 오늘이라 하자꾸나 했습니다. 자, 주인공의 이름이 오늘이가 됐네요. 주인공의 이름을 오늘이라고 한 일은 오늘 만났고 오늘이 생일이니까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아이는 사람들을 따라 마을에 들어와 살았다. 사람들이 너나 없이 가족과 함께 사는데 오늘이만 외톨이였다.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어디에 계실까? 어느 날 오늘이는 친손주처럼 돌봐주던 백씨 부인이 오늘이를 불러 말했다. 얘야,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으냐? 어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한 번만 뵐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요 문장과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렇죠. 오늘이의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보고 싶다. 내 부모님은 누구지? 하는 게 오늘의 고민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오른쪽 질문들 함께 해결해 볼게요. 주인공 이름이 오늘인 이유 뭐였습니까? 그렇죠. 마을 사람들과 만난 날. 마을 사람들과 만난 날을 오늘이라고 이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만났고 오늘 생일이니 이름을 오늘이로 하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된 오늘이의 고민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계실까? 보고 싶다. 어떤 분일까? 하는 게 바로 오늘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네 부모님을 만났다. 네 부모님은 지금 신관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지키고 계신다. 원천강은 어떤 곳인가요?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나요?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멀고 먼 곳이다만 꼭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정이 그렇거든 남쪽으로 흰모래 마을을 찾아가 별층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한테 길을 물어보거라.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내용으로 우리 오늘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실마리가 다 제공이 됐어요. 누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을 찾으러 떠나는 우리 오늘이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이가 가려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원천강입니다. 원천강이라는데요. 사람이 갈 수 없는 멀고 먼 곳이고요. 신관과 선녀가 지키는 곳이래요. 원천강이라는 곳이 엄청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신성한 공간이고요. 함부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공간, 초월적인 존재가 서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를 가야 되니까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가야 하니까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하면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다음 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는 바로 길을 나섰다. 남쪽으로 길을 잡아 하루 종일 걸으니 흰 모래가 펼쳐진 곳에 우뚝 선 별층당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을 차르니 푸른 옷을 입은 도령이 나왔다. 저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서 원천강으로 가는 중입니다.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저는 장상이라고 합니다. 원천강은 아주 먼 곳이죠. 서쪽으로 연못을 찾아가 연못가의 꽃나무에게 길을 물어보면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난 인물 장상에게 길 안내를 받고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도령이 부탁하기를 원천강에 가시거든 제 사연도 좀 알아봐 주세요. 왜 밤낮 여기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지요. 자, 지금 장상이라는 이 도련님이 처한 처지가 바로 이런 처지입니다. 자, 장상의 처지는 어떠한가? 밤낮 여기에 앉아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글만 읽는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 문제 상황을 누구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냐면 바로 오늘이에게 알려달라고 한 거죠.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꼭 알아다 드릴게요 하고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을 별층단 빈방에서 묵은 오늘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쪽으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가에 탐스러운 꽃 한 송이를 피우고 있는 연꽃나무가 있었다. 연꽃나무님, 자, 장상이 만나라고 했던 연꽃나무죠. 저는 원천강을 찾아가는 오늘이랍니다. 어디로 가야 원천강에 갈 수 있나요? 하고 두 번째 만난 연꽃나무에게 물었어요. 원천강에는 무엇하러 가나요? 그곳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기에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 아랫길로 곧장 가다 보면 청수 바닷가에 큰 뱀이 하나 구르고 있을 테니 그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원천강에 가시거든 제 신세를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겨울에 뿌리에 움이 들어 정월이면 몸속에 들고 2월이면 가지로 옮겨가고 3월이면 꽃이 피는데 언제나 맨 외까지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만 꼭대기 가지에만 꽃이 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연꽃나무의 고민인데요. 요걸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문제 상황을 또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쁜 오늘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꼭 알아다 줄게요. 자, 친절한 아이입니다. 오늘이가 다시 길을 나서서 한나절을 걸으니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청수바다가 펼쳐지는데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뱀입니다. 모래밭에 큰 뱀 한 마리가 뒹굴고 있었다. 오늘이가 다가가서 원천강 가는 길을 물으니 뱀이 말했다. 큰 뱀 한 마리를 또 만났습니다. 세 번째. 원천강 가는 길을 인도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다른 뱀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도 용이 되어 올라가는데 나는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도 용이 못 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지 알아봐 주세요. 자,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 있어도 용이 못 되는 이 뱀의 처지가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알려주면서 가는 길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다 주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큰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서 청수 바다로 스며들었다. 물 바깥으로 얼마를 가고 물속으로 얼마를 갔는지 길고도 험한 여행 끝에 오늘이는 어느 낯선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엄청 많이 간 걸로 봐서 진짜 원천강이라는 곳이 원천강이 멀고 아주 신성한 곳이고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곳, 범접하기 어려운 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런 낯선 땅에 왔습니다. 인적이 없는 낯선 땅을 한참 걸어가다 보니 길가의 외딴 별층당에서 한 처녀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멀리 바다를 건너온 오는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서 원천강에 가고 있어요. 원천강은 어디에 있나요? 자, 이번에도 한참 만에 만난 한 처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한참 길을 가다 보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선녀들이 있을 거예요. 선녀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하더니 자기 사연을 덧붙였다. 저는 메일이라고 합니다. 짠, 처녀가 메일이에요. 하늘의 벌을 받아 여기서 글을 매일 읽게 되었죠. 벌을 받아서 매일 글을 읽게 되었는데 원천강에 이르거든 이 신세를 언제 면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또 문제 상황 하나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가 메일이에게 작별을 구하고 다시 길을 나서서 가다 보니 갈래길 옆에 우물에서 젊은 여자들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젊은 여자들이 누굴지 짐작이 가죠? 오늘이가 다가가서 물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시나요? 했더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선녀들입니다. 드디어 선녀들을 만났습니다. 천하궁에서 물 깃는 일을 소홀히 한 죄로 여기서 물을 푸고 있죠. 이 우물을 다 퍼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또 문제 상황이 생기네요.
자, 하늘이 앞에, 오늘이 앞에 이렇게 자꾸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자, 자고로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겠죠? 오늘이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이는 두레박을 받아들더니 댕댕이 덩굴을 으깨어 뭉쳐서 구멍을 막고 나서 송진을 녹여서 틈을 막았다. 송진이 굳은 뒤에 두레박으로 물을 푸게 하니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았다. 금방 우물물을 다 퍼내고 기뻐하는 선녀들에게 오늘이가 말했다. 자, 엄청 똑똑해요. 선녀보다 오늘이가 똑똑하네요. 자, 오늘이의 지혜로움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지혜롭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으로 가고 있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자, 본격적으로 물어봐야 될 걸 이제 물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가 함께 가드리지요 합니다. 이제 보답을 위해서 이제 함께 가는 선녀 찬스를 얻었습니다. 선녀들이 앞장서서 길을 잡아서 한참을 가다 보니 멀리 궁궐 같은 커다란 발당이 보였다. 저기가 원천강이랍니다. 꼭 어머니 부모님을 만나세요. 선녀들은 오늘의 앞길을 축원해 주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오늘이가 별당에 다가가 보니 집둘레에 장성을 높게 둘렀는데 험상궂게 생긴 문지기가 성문을 막고 서 있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부모를 만나러 온 오늘이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안 된다.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오늘이가 아무리 사정해도 문지기는 막무가내였다. 오늘이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자, 문이 열렸을지 안 열렸을지 보기 전에 앞에 나왔던 문제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갈게요. 오늘이는 청수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누구 덕분에 건넜죠? 그렇죠. 뱀 덕분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뱀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 하나를 받았죠. 용이 못 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일이가 매일 글을 읽게 된 까닭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벌을 받았다. 무슨 벌을 받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선녀를 만났었는데요. 선녀들 왜 울고 있었나요? 그렇죠. 우물을 또 다 퍼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벌을 벗고 있었는데 우물물을 다 퍼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렇죠. 두레박에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오늘이가 해결해 줍니다. 자, 오늘이 아까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갈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서럽게 흐느끼니 돌 같은 문지기 마음에도 동정심이 생겨났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그 사실을 고하니 이미 울음소리를 들은 신관이 아이를 안으로 들이라 했다. 오늘이가 꿈인 듯 생신 듯 안으로 들어가 신관 앞에 섰다. 신관이 누구였어요? 그쵸, 아버지였거든요. 넌 어떤 아이인데 여기를 왔느냐? 오늘이는 빈들에서 하게나게 깃들어 홀로 살던 일부터 수말리 길을 헤치고 부모를 찾아온 사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 위에 앉아있던 신관과 선녀가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눈물을 지으며 내려와서 오늘이를 감싸 안았다. 신관과 선녀가 부모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알았겠죠. 그 먼 길을 어째서 왔단 말이냐. 얘야, 우리가 너의 부모로다. 너를 낳던 날 옥황상자께서 우리를 불러 이곳을 지키라 하니 어느 명령이라 거역할까. 몸은 비록 떠나왔으나 마음은 그곳에 남겼으니 너를 돌봐준 학은 우리가 보낸 것이었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오늘이 부모가 오늘이의 부모님이 원천강에 온 까닭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누가 부른 겁니까? 그렇죠.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원천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 아버지 울었겠네요. 자, 오늘이의 부모님은 오늘이에게 원천강을 구경시켜 주었다. 자, 원천강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딘지 앞에서부터 계속 안 나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떤 곳인지가 나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인 곳에 문이 4개나 있는데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가운데 진달래, 개나리, 매화꽃, 연상홍 등 갖은 봄꽃이 피어있고 두 번째 문을 열어보니 뜨거운 햇살 속에 보리와 밀 같은 곡식과 채소가 무성했고 세 번째 문을 열어보니 너른 들판에 누런 벼가 황경빛으로 물결쳤고 네 번째 문을 열어보니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흰 눈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이 세상 사계절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 안에 있는 것은 봄, 두 번째 문 안에 있는 것은 여름, 세 번째 문 안에 있는 것은 가을, 네 번째 문 안에 있는 것은 겨울이었는데 이 사계절의 원천이 되는 곳이다 해서 원천강이었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만났으니
구경을 마치고 오늘이가 엄마 아빠랑 잘 살면 되는데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만났으니 제 소원은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길에 부탁받은 일이 많으니 이제 돌아가렵니다.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이가 원창강에서 오면서 부탁받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하나씩 답을 해주고서 오늘이를 문방까지 배웅해 주셨다. 오늘이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부모님께 하직하고 길을 나섰다. 자, 여기까지 길을 떠났던 우리 오늘이가 부모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만남까지 내용이 쭉 전개되었습니다. 자, 오늘이는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만났던 친구들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줘야 하는 거죠. 오늘이는 먼저 별당층에서 글을 읽고 있는 메이리를 만났다. 아까 만났던 네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고 메이리님의 일도 알아봤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메이리님의 일이 뭐였냐면 왜 여기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글 읽어야 돼요? 이거였죠. 자, 오늘이가 메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전날에 바닷가에 이르니 큰 뱀이 여의주 3개를 입은 채 뒹굴고 있었다. 자, 큰 뱀, 세 번째 만났던 뱀이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쵸? 여의주를 3개나 갖고 있는데 왜 용이 안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줍니다. 왜 용이 못 되는지 알아왔습니다. 바다를 건네주면 알려주죠. 자, 뱀은 사실 좀 교활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뱀은 내 부탁 들어주면 건너주지 그랬거든요. 똑같이 우리 똑똑한 오늘이도 건네주면 알려주겠다. 건너주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큰 뱀이 기뻐하면서 오늘이와 메이리를 등에 태우고 아주 먼 수말리 물길을 헤엄쳐 청수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늘에 못 오르는 건 여의주를 3개나 물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만 물면 용이 될 수 있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뱀은 얼른 여의주 2개를 툭 뱉어서 오늘에게 주고 하나만 입에 몬 채 몸을 뒤틀었다. 뱀은 힘찬 소리와 함께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 그 아주 귀하다는 여의주 2개를 미련 없이 오늘이한테 뱀이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전에 던져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연화꽃의 연꽃나무. 자, 2번째로 만났던 연꽃나무예요. 연꽃나무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그쵸? 나무 끝 가지 그 하나에서만 꽃이 핀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랬더니 대답을 줍니다. 윗가지에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면 가지마다 꽃이 핀답니다. 연꽃나무는 얼른 윗가지에 핀 꽃을 꺾어서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히면서 탐스러운 꽃이 송이송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꽃나무 윗가지를 핀 꽃을 꺾어서 오늘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요걸 줘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죠. 드디어 이제 꽃나무 문제까지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그렇죠. 메이리를 또 해결해 줘야 되고 처음 만났던 장상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이와 메이리는 길을 걸어 흰모래 마을 별층당에 이르렀다. 예전처럼 장상이가 글을 읽고 있었다. 장상이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원천강에서 장상희님을 알아봤습니다. 장상희님처럼 몇 년간 홀로 글만 읽어온 처녀를 만나 배필로 맞으시면 만년영화를 누릴 수 있답니다. 세상에 그런 처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모셔왔습니다. 메이리님이지요.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으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장상희와 메이리는 서로 손을 마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 오늘이 대단한데요. 부모님도 만나고 가는 길에 부탁받았던 것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이는 전에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백시 부인을 찾아갔다. 백시 부인에게 부모님과 만난 일과 오가면서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하고 뱀한테 받은 여의주 1개를 드렸다. 왜냐면 부모처럼 자기를 돌봐주셨던 분이죠. 은혜까지 갚았습니다. 백시 부인은 어느새 어른이 된 오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뒤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으로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돌보며 사계절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한 손에는 여의주를 또 한 손에는 연꽃을 든 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일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천강이라는 이 사계절의 원천이 되는 강을 돌보는 일은. 그렇죠. 신적인 존재.
사계절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소식을 전하는 선녀가 된 오늘이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꽤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장소에서 어떤 문제거리를 이제 발견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과서 71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위한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적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다음 형성평가의 답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출석 체크까지 완료되는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